안녕하세요. 오늘은 족저근막염이란 무엇이고 족저근막염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빈도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치료법은 어떠한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통증의 흔한 원인이며 인구의 약 10%에서 삶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태는 중년 성인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에게서 가장 유병률이 높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 평발 또는 높은 아치, 달리기 또는 점프와 같은 반복적인 충격 활동 참여, 뻣뻣한 종아리 근육, 바르지 않은 보행 방식, 맞지 않는 신발, 오래 서 있는 사람의 발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족저근막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약 200만 명이 족저근막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8만 9천 명에서 2019년 27만 6천 명으로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은 모든 연령대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흔하고 잠재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상태의 질환입니다.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상태가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발바닥을 따라 이어지는 두꺼운 조직인 족저근막의 통증과 염증이 특징인 상태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족저근막염의 병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외상이 발생하여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과사용, 달리기, 뛰기 또는 장기간 서 있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충격 활동에 참여하면 족저근막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미세외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번 발력학, 평발 또는 높은 아치는 발바닥 근막에 추가 부담을 주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번 근육 불균형, 뻣뻣한 종아리 근육이나 바르지 않은 걸음걸이는 발의 생체 역학을 변경하고 발바닥 근막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신발, 아치의 지지력이나 바닥 쿠션이 부족한 신발을 신는 것도 족저근막염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의 초기 원인이 해결된 후에도 통증이 만성화되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족저근막 내에 칼슘 침착물이 형성되어 염증과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병인은 현대의과학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개별 사례에서 여러 요인의 조합을 포함하는 다인성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의사나 발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진단 및 평가를 받은 후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족저근막염의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의 목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발과 다리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을 개선하며 발의 생체 역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이 9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스트레칭 운동.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족저근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아리, 발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자주 권장합니다. 2. 냉찜질. 하루에 여러 번 15에서 20분 동안 해당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솔. 기능성 신발 또는 맞춤형 인솔은 발 생체 역학을 개선하고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재분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족저근막염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항염증제. 이부프로펜과 같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는 족저근막염과 관련된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가이드에 따라서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물리치료. 물리치료를 통해 발과 다리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받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야간 보목. 야간 보목을 착용하면 종아리와 발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잠자는 동안 발바닥 근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 심한 경우 의사는 통증과 붓기를 줄이기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를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8. 충격파 요법. 체외 충격파 요법은 족저근막의 치유를 자극하기 위해 충격파를 사용하는 비침습적 치료 방법입니다. 9. 수술은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드문 경우에만 필요 및 제한되어집니다. 족저근막염 치료 시 완전히 효과를 나타내려면 위에서 언급된 여러가지 치료가 복합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신발은 쿠션과 지지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족저근막의 긴장을 줄이고 발 뒤꿈치와 발바닥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치에 대한 지지가 좋고 밑창이 쿠션이 적절한 신발은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재분배하고 추가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솔이라고도 하는 기성형 및 맞춤형 인솔은 사람의 발 모양에 맞게 제작하여 제공되어지며 아치와 발 뒤꿈치에 맞는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인솔은 발력학을 개선하고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재분배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쿠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족저근막염 환자에게는 특히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편안한 신발과 맞춤형 인솔은 족저근막염 치료의 한 가지 측면이므로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스트레칭, 물리치료 및 통증관리와 같은 치료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치료에 적용되는 한 가지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치료 계획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해드린 치료 방식 중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맞춤형 인솔 및 기능성 신발은 릴라릴라에 오시면 됩니다. 릴라릴라에서는 족저근막염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신발과 맞춤형 인솔 및 야간 보목 등의 서포터들을 각자의 상태에 맞게 제안해 드릴 수 있는 풋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의 변형과 통증, 증상 등에 맞게 기능적으로 설계되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특화된 제품들을 수입하여 고객분들의 발 상태에 맞게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발 관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